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렇게 그녀를 만난 지 1년 만에 고심 끝에 미선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그녀를 보여드렸는데 부모님은 사람이 선하고 좋다면서 이미 둘 다 홍기를 지나쳤으니 연애를 오래 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오히려 제가 이혼남이라는 결점을 가지고 있으니 부모님도 큰 소리를 못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어머님 역시 제가 한 차례 실패를 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며 앞으로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예전 기억은 이제 다 털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년생으로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보니 책임감이 더욱 커졌고 전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두 번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영업일은 숨에 벅찬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접대를 하니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늦은 시간까지 바이어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새벽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내는 늘 늦게 들어오는 절 보며 애들이 당신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잠들었어. 조금만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늘 보고 싶고 함께 놀아주고 싶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벌이가 나빠질 테고 그러면 아내와 돈 때문에 싸울 것 같아 도저히 일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어느 정도 우리 집의 경제력이 오를 때까지만 이렇게 일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저를 이해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당분간만이에요 라며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아내의 예쁜 미소를 보니 더욱 힘이 났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해 휴일 근무도 자처하며 쉬는 날 없이 일에 매진을 했죠. 돈은 참 정직해서 제가 일하는 만큼 쌓였고 아내는 이 정도면 여유를 가져도 된다면서 여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우리도 다른 집처럼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라며 다정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아내의 말에도 전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내 식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많은 금액이 들 텐데 제가 열심히 벌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줄어들 테고 노까지 생각하니 도저히 아내의 바람처럼 일을 줄일 수가 없겠더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음에는 꼭 갈게. 다음에 가자. 휴가는 애들이랑 먼저 다녀와. 라고 얘기하며 발을 뺐는데 그런 실랑이가 계속 이어지자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 휴가를 가자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자는 말조차 꺼내지 않더군요. 동생 역시 제가 가족 행사에 계속 참여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와서 오빠, 그렇게 언니한테 다 맡기면은 언니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 오빠도 좀 일 좀 줄이고 아빠 노릇도 좀 하고 살아. 어쩜 이렇게 사람이 하나밖에 몰라. 라면서 야단을 쳤지만 어릴 때는 아이들과 가끔 놀아줘도 행복하고 아빠 하며 잘 따라줬는데 솔직히
아빠 노릇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가정으로서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더 성장하니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과 가끔 놀아줘도 행복해하고 아빠 하며 잘 따라줬는데 근래는 절 어려워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엄마만 찾더군요. 부모님 역시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면은 제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 조금은 섭섭한 감정이 생겼어요. 돈을 벌어오는 것이 나의 의무이고 당연한 도리이기에 돈만 잘 벌어오면 모두들 저를 인정해주고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집에서 도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울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섭섭한 감정을 누르고 일에 열중하던 어느 날 아내는 어릴 때부터 예뻐하던 사촌 동생의 결혼을 한다며 이번에는 꼭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하필 그날 큰 계약건이 걸려있는 바이어와 라운딩이 잡혀있어 아내에게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아내는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화를 냈습니다. 여보, 회사에는 일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과정이면 이제 아래 직원들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당신 애들 커가는 동안 놀이공원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주말이면 애들이랑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간다는데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아니, 아무래도 내가 가야만 일이 잘 성사되고 성과급도 나오니까 그리고 여행은 매주 당신이 애들이랑 가지고 있잖아. 내가 당신을 잘못 생각해 왔나 보네요. 난 당신이 다정한 남편, 따뜻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날 외롭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돈 때문에 아이들과의 추억까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전 그저 돈이 많아야 가정이 평탄할 거라 생각해서 제 감정 꾹 누르고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일해온 것이었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화내며 돌아서는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생활을 했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아내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외롭게 지내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며 사실 당신이 날 외롭게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줬어요.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 당신은 끝까지 제멋대로네요. 이제 그만 날 외롭게 만들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놔줘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네요.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보상이 겨우 이따위라니 속에서 천불이 나며 뒷골이 당기는 것이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도저히 아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내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에 절대로 곱게 이혼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회사 일은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차를 빌려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외에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내가 눈치를 채고 일부러 증거를 잡히지 않기 위해 머리를 쓰는구나 싶어서 더욱 치밀하게 아내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말에 가장 의심스러웠던 곳은 실내 골프장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아내는 다른 아줌마들과 어울리며 운동만 할 뿐 의심스러운 행동은 보이지 않더군요. 아내의 일상을 들여다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보이지 않아 저 여자가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바람이 났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혼하고 싶다면 다른 이유도 많았을 텐데 굳이 자신이 바람났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더욱 집요하게 뒤를 밟았죠. 그렇게 아내를 따라다닌 지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아내가 아이들과 낯선 동네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역시 이제야 꼬리가 잡히는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약간 허름한 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 여자가 돈 없는 제비한테 빠져 사랑스러운 내 새끼까지 물고 지옥으로 빠지는구나 싶어 또다시 속으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전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해 아내가 들어간 집 현관을 주먹으로 꽝꽝 치며 씩씩거리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 연세가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르신의 등장으로 내가 멈춰 뻥찐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 뒤로 작은 딸이 "아빠, 여기 어떻게 왔어요?" 라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자한 표정으로 "반갑네 김서방, 어서 들어오게" 라고 말하셨고, 뒤늦게 제 모습을 발견한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어요?" "여보, 들어와. 우리 아빠야." 순간 전 그대로 얼어버린 듯 머릿속이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만난다는 남자가 아버님? 놀란 마음에 주섬주섬 신발을 벗고 들어가 큰 절을 올린 뒤 아버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니 아내의 눈과 인매가 아주 꼭 닮아 있었죠. 아내는 조심스럽게 "우리 아빠 처음 보지? 엄마 눈치 때문에 얘기를 못했네" 라고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30여 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나름 평탄하게 가정을 꾸렸던 아버님은 최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재혼한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수발을 들어줄 수 없다며 병든 아버님을 내쫓으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아버님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버님은 절 빤히 쳐다보시더니 "김서방, 가장이라는 자리가 참 쉽지 않지. 내가 미선 엄마랑 갈라지면서 참 후회를 많이 했어. 나도 김서방처럼 자식들이랑 와이프 생각해서 굶기지 않으려고 원하는 것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앞만 보며 달려왔지.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 소원해졌고 미선 엄마랑 갈라서게 되었어. 그리고 미선 엄마랑 갈라서고 그제야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가족을 잃었구나." 아버님은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저와 꼭 닮았다면서 그동안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음고생도 했을 거라며 절 다독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미선 엄마와 갈라서고 후회가 참 많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전처럼 사람 외롭게 만들지 말자 결심을 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사는 내내 자신이 껍데기랑 사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나면은 자신한테 온전히 기댈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더 전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꼴 보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놔두고 떠날 때 미워도 못하겠더라고. 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김서방은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미선이랑 애들한테 잘 해줘. 애들도 미선이도 자네를 참 많이 그리워하더라고. 라며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지금껏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고 그것만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혼자 되신 것을 알고 당신에게 의논하고 싶었지만 당신은 매일 바빴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날이 갈수록 당신의 모습에서 예전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희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당신에게 더 상처받기 싫어서 이혼하기로 맘먹었던 거였어요. 당신도 정신 번쩍 들어봐라 하는 마음에 남자가 있다고 한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고 회사 일도 내던지고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거 봐, 할 수 있으면서라고 생각을 했죠. 그 말에 며칠 동안 아내를 의심하고 따라다닌 제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들어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는 돈이 없으면 당신이 힘들까봐, 그래서 나 떠날까봐, 그래서 더 열심히 일에 몰두했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나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장인 어른 말씀 들으니까 내가 참 잘못 생각했다는 걸 느꼈어.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외롭지 않게 꼭 옆에 있어 줄게. 아내는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며 절 꼭 안아주었고 그동안에 묵혀뒀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며 화해를 했습니다. 아내와 화해한 뒤 어머니께 들려 그동안의 얘기를 들려드리며 아버님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고민하시더니 저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고 이후 아버님과 함께 지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일을 줄이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퇴근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동안 놓친 즐거운 일상을 회복하다 보니 저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늦지 않게 큰 가르침을 주신 장인 어른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참 복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아내와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0인생이지만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순항을 하게 된 것은 가족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 버리지 않고 믿고 기다려준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제 모든 것을 잃을 뻔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돈에 집착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듣고 가족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